선생님, 저 매일 단백질 챙겨 먹는데 왜 힘이 하나도 없을까요?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74세 김말자 여사님도 그러셨어요. 여사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먹어요. 아침엔 계란 2개, 점심엔 두부찌개, 저녁엔 고기까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휘청거려서 벽을 짚어야 해요. 이러다 애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간단한 테스트 3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팔뚝 확인하기. 여러분의 팔뚝 안쪽 살을 엄지와 검지로 한번 꼭 집어보세요. 어떤가요? 푹푹 들어가면서 물렁물렁하지 않으신가요? 마치 물 먹은 스펀지처럼요. 예전에는 좀 더 단단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근육이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과 물이 채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일어서기 테스트.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팔을 전혀 사용하지 마세요. 팔걸이도 안 짚고 무릎도 안 짚고 오직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어떤가요? 자동으로 손이 어딘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혹은 앞으로 몸을 크게 숙여야 일어날 수 있지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허벅지 근육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다리는 팔 없이도 쓱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계단 테스트. 요즘 계단 오르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3, 4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벅지가 후들거리고 손으로 난간을 꼭 붙잡아야 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5층, 6층도 거뜬했는데 말이에요.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드신 단백질이 왜 힘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드셔야 진짜 여러분 몸의 근육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쌀이 한 가마니 가득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고에 쌓아만 두고 밥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좋은 쌀이 많아도 배가 고프죠. 쌀은 밥으로 지어야 비로소 우리 몸에 힘이 됩니다. 단백질도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들어갔는데 몸이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창고에 쌓인 쌀처럼요. 더 무서운 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 속에 머물면서 썩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속에 나쁜 가스가 생기고 독소가 만들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오히려 근육을 더 빨리 녹여버려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2020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를 파헤쳐 봤더니 예상과 달리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려 60% 이상이 잘못된 식사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폐경이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확 줄어들거든요. 이 호르몬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걸 도와주는데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남성보다 흡수가 30%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똑같이 먹는데 남편은 괜찮고 우리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고기를 먹어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고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죠. 위산이 부족해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제 하루 드신 식사를 떠올리시면서 혹시 이런 증상 없으셨나요? 밥 먹고 2~3시간이 지났는데도 속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트림이 자꾸 올라오고 가끔 신물도 올라오는 느낌.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해서 눕고 싶은 느낌. 방귀 냄새가 예전보다 지독해진 것. 이 중 하나라도 나 그런데? 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단백질은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어 진짜 근육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40년 임상 경험으로 찾아낸 3가지 핵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한우를 드셔도 소화가 안 되면 독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질기고 기름진 고기는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대신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골라야 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나무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굵고 단단한 통나무는 톱질하기 힘들지만 가늘게 쪼갠 장작은 쉽게 자를 수 있잖아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가 고운 것, 섬유가 부드러운 것이 소화가 잘 됩니다. 두 번째 조건, 도우미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 혼자서는 근육이 못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꼭 필요해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들이 손을 잡아줘야 비로소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신합니다. 이걸 집 짓는 것에 비유해 볼게요.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시멘트예요. 우리 소화기관은 일꾼이고요. 벽돌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시멘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한 번 불면 와르르 무너지죠. 반대로 시멘트만 있고 벽돌이 없어도 집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일꾼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집이 엉성하게 지어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소화효소 이 넷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튼튼한 근육이라는 집이 지어집니다. 세 번째 조건, 타이밍과 조합이 맞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모르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새우를 드셨다고 칩시다. 새우에는 철분과 칼슘이 많아요. 근데 식사 끝나자마자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커피 속의 성분이 철분과 칼슘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귀한 영양소들이 몸속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화장실로 빠져나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계란을 드셨어요. 계란에는 단백질이 많죠. 근데 바로 뒤에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마셨어요. 탄산음료의 산 성분이 단백질을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이렇듯 좋은 음식도 타이밍과 조합을 잘못하면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똑똑하게 조합하면 효과가 2배, 3배로 늘어나고요. 자, 그렇다면 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의사들이 자기 가족에게만 몰래 챙겨주는 진짜 단백질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새우. 작지만 강력한 근육 회복의 비밀 무기. 새우요? 그거 비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호텔 뷔페에 나오는 큼직한 왕새우가 아니에요. 동네 마트 냉동 코너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작은 칵테일 새우, 국거리 냉동 새우, 심지어 마른 새우도 다 좋습니다. 새우가 왜 특별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새우의 놀라운 비밀 3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우의 첫 번째 비밀, 작은 몸집에 엄청난 단백질. 새우를 손바닥 반만큼 드시면 계란 4개를 먹은 것과 같은 단백질을 얻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새우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계란은 노른자의 기름기가 많죠. 그래서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새우는 달라요.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좋은 기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새우의 단백질은 입자가 아주 곱습니다. 마치 고운 밀가루처럼요. 그래서 위장이 약한 우리 같은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어요. 고기처럼 질기지도 않고 두부처럼 푸석하지도 않고 딱 적당합니다. 새우의 두 번째 비밀, 혈관을 넓혀주는 특별한 성분. 새우에는 아르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혈관을 넓혀줘요. 제가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좁은 골목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죠? 근데 어느 날 그 골목이 넓은 대로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들이 쌩쌩 잘 다니겠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이 좁으면 단백질이 근육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간에 막히기도 하고요. 근데 아르기닌이 혈관을 넓혀주면 단백질이 허벅지, 종아리, 팔뚝으로 빠르게 배달됩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폐경 후에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새우가 필요합니다. 새우의 세 번째 비밀, 빨간 색깔의 놀라운 힘. 새우를 삶으면 왜 빨개질까요? 바로 아스타잔틴이라는 빨간 색소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색깔이 아니에요.
비타민 E보다 500배나 강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몸속의 녹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쇠처럼 녹이 슬어요. 나이가 들면 몸속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아스타잔틴은 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게다가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아스타잔틴이 그 통증도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새우를 먹는 사람이 훨씬 덜 아픕니다. 제 환자 중 73세 박술래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사님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병원에 오실 때마다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버스는 계단이 있어서 엄두도 못 내시고요. 그런데 제가 간단한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머님, 딱 한 달만 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만 새우 드시는 거예요. 크게 요리하실 것도 없어요. 냉동 새우 삶아서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된장찌개 끓일 때 몇 마리 넣으시거나 계란찜 만들 때 다져서 넣으시면 됩니다. 한 달 후 여사님이 진료실 문을 여시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사님이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버스도 타고 계단도 올라가요. 무릎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손주 데리고 공원까지 산책 다녀왔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한 달 만에 손바닥만큼 두꺼워져 있었거든요.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빠르게 근육이 느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중요한 원칙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튀기지 마세요. 새우 튀김, 새우 강정 맛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참으셔야 해요. 뜨거운 기름은 새우 속의 좋은 성분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특히 그 빨간 색소 아스타잔틴은 열에 약해서 튀기면 거의 다 사라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삶거나 찌거나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살짝 볶으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손바닥 반만큼씩 3번 드시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매일 조금씩 꾸준히가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꼭 메인 요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리거나 미역국 끓일 때 서너 마리 넣거나 김치찌개에 마른 새우 한 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지금 당장 냉장고 냉동실을 한번 열어보세요. 새우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내일 장 보실 때 꼭 한 봉지 사오시길 바랍니다.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1,000원짜리 국거리 새우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보물, 렌틸콩. 고기 부럽지 않은 식물의 힘. 콩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천만에요. 렌틸콩은 일반 콩과 차원이 다릅니다. 렌틸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크기는 파탈만 한데 색깔은 갈색, 초록색, 검은색 등 다양해요. 모양은 납작한 렌즈 모양이에요. 요즘 마트 잡고 코너 가시면 다 있습니다. 렌틸콩의 첫 번째 놀라운 점, 고기보다 단백질이 많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렌틸콩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닭고기 한쪽보다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필수 성분이 9가지 있는데 렌틸콩에는 그중 8가지가 들어있어요. 거의 완벽하죠? 그래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렌틸콩이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렌틸콩의 두 번째 놀라운 점, 붓기를 쏙 빼줍니다. 요즘 손발이 자주 부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나요? 렌틸콩을 드셔보세요. 렌틸콩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뭐 하는 거냐고요? 우리 몸속의 짠 소금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물을 붙잡고 있어서 붓는 거거든요. 칼륨이 나트륨을 끌고 나가면서 물도 함께 빠집니다. 그래서 붓기가 빠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요. 렌틸콩의 세 번째 놀라운 점,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 정말 힘드시죠? 밥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러면 또 피곤하고 졸리고 렌틸콩은 다릅니다. 렌틸콩에는 섬유질이 아주 많아요. 이 섬유질이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물을 한꺼번에 확 부으면 넘쳐 흐르잖아요? 근데 조금씩 천천히 부으면 물이 잘 새우며듭니다. 렌틸콩의 섬유질이 바로 이 역할을 해요.
당을 조금씩 천천히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렌틸콩밥을 드시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요.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몸이 피곤하고 근육도 약해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0세 최영자 여사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사님은 당뇨 진단 받으신 지 10년이 넘으셨어요. 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혈당이 200 넘게 자꾸 올라갔습니다. 여사님이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선생님, 약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힐까요? 다리는 맨날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해요. 이러다 눈도 나빠지고 발도 썩는다는데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약을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했어요. 어머님, 지금부터 밥 지으실 때 렌틸콩을 섞어보세요. 쌀 2컵에 렌틸콩 1컵 정도면 됩니다.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셨다가 아침에 같이 지으시면 돼요. 딱 3달만 해보세요. 여사님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콩 좀 먹는다고 혈당이 잡힐까요? 하지만 속는 셈 치고 해보시겠다고 하셨죠. 3달 후 검사 결과를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혈당이 140으로 떨어진 거예요? 약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도 많이 좋아졌고요. 더 놀라운 건 여사님의 표정이었어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 손주 봐주는데 힘이 덜 들어요. 다리 붓는 것도 많이 나아졌고요. 어제는 동네 친구들이랑 1시간이나 걸었어요. 6달이 지난 지금 여사님은 당뇨약을 하나 줄였습니다. 혈당은 여전히 안정적이고요. 렌틸콩은 조리가 정말 간단합니다. 다른 콩들처럼 하루 종일 불릴 필요도 없어요. 첫째, 밤에 자기 전에 물에 담가두세요. 서너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아침에 밥 지을 때 불린 렌틸콩을 쌀이랑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현미랑 섞으면 더 좋고요. 현미 2, 렌틸콩 1 비율이 딱 좋습니다. 셋째, 너무 푹 익히지 마세요. 알알이 약간 씹히는 정도가 좋아요. 그래야 섬유질이 살아있어서 혈당 조절 효과가 좋습니다. 넷째,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세요. 천일염 약간, 들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간장이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렌틸콩의 장점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주방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렌틸콩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내일 장볼 때 꼭 한 봉지 사오세요. 마트 잡곡 코너에 있고 1kg에 5,000원 정도면 삽니다. 비싸지 않아요. 세 번째 보물, 들깨가루, 근육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숨은 영웅. 마지막 보물은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요? 그거 그냥 고소한 맛 내려고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들깨가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식품입니다. 들깨가루의 첫 번째 비밀, 세계 최고의 오메가3.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물이 뭘까요? 연어요? 아니요, 연어는 생선이에요. 아마씨요? 아닙니다. 치아씨드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들깨입니다. 우리가 나물 무칠 때 쓰고 들깨탕 끓일 때 쓰는 그 들깨요.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연어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2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 근육의 염증을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뻐근하고 아프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음날 종아리가 당기고요. 이게 다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요. 오메가3는 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요. 게다가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흡수되도록 길을 뚫어줍니다. 마치 도로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요. 둘째, 뇌를 보호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지셨나요?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냉장고 열고서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시나요? 오메가3는 뇌세포를 감싸서 보호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늦춰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들깨가루의 2번째 비밀, 관절 통증을 줄여줍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 손가락 마디마디 쑤시는 분들 많으시죠? 들깨에는 특별한 성분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게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진통제처럼 당장 확 낫지는 않지만 꾸준히 드시면 서서히 통증이 줄어듭니다. 올해 79세이신 김옥분 여사님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사님은 무릎 관절염이 정말 심하셨어요. 걷기는커녕 서 있기도 힘들어 하셨죠. 여사님이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지팡이를 양손에 하나씩 2개나 짚고 오셨어요.
한 발 한 발 떼실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무릎 주사나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매일 아침 공복에 들깨가루 2스푼을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세요. 그리고 저녁 먹을 때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더 넣어서 드시고요. 딱 반년만 해보세요. 여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여사님이 지팡이 하나만 짚고 오셨어요. 반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뒷마당에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요.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어제는 동네 경로당까지 걸어갔다 왔답니다. 여사님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더 행복했어요. 들깨가루, 이렇게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들깨가루는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나요. 첫째, 반드시 커피 들깨가루를 사세요. 커피라는 건 껍질을 벗긴 거예요. 껍질이 있으면 소화가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서 빠져나가요. 마트에서 살 때 포장지를 잘 보세요. 커피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둘째, 꼭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세요. 물에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깨의 오메가3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거든요. 물에 타면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우유가 불편하신 분은 두유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가 텅 비어있을 때 흡수율이 제일 높거든요. 넷째,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2~3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다섯째, 개봉하면 냉장고에 꼭 보관하세요. 들깨가루는 공기와 만나면 금방 상해요. 그러면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지금 당장 찬장을 열어보세요. 들깨가루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우유 한 컵에 들깨가루 2스푼 타서 천천히 드세요. 단 2주만 해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나는 오늘부터 새우랑 렌틸콩이랑 들깨가루만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조합이에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고 올바르게 조합하면 효과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제가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김치찌개 끓일 때 뭘 넣으세요? 김치, 돼지고기, 두부, 파, 마늘.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되죠. 근데 여기에 초콜릿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이상하겠죠? 음식 조합도 똑같습니다. 새우랑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고 새우랑 커피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효과를 2배로 만드는 황금 조합 3가지. 첫 번째 조합. 새우 브로콜리. 새우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특히 껍질에 아주 많아요. 근데 칼슘은 혼자서는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장을 지나가 버려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작은 귤 한 개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C가 칼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데려다 줍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칼슘은 길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에요.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길을 아는 친절한 가이드고요. 가이드가 외국인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죠. 비타민C가 없으면 칼슘의 70%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90% 이상 흡수됩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볶으세요. 기름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요.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야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브로콜리는 약간 아삭할 때 불을 끄세요. 너무 푹 익히면 비타민C가 다 날아갑니다. 간은 천일염과 마늘로만 하시고요. 일주일에 2~3번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조합, 렌틸콩, 현미. 렌틸콩은 단백질이 많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 이름은 어려워도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현미에는 메티오닌이 많지만 레이진이라는 게 부족해요.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거의 완벽한 단백질이 됩니다. 고기 못지않은 완전 단백질이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렌틸콩은 퍼즐 조각 하나예요. 현미는 다른 퍼즐 조각이고요. 따로따로 있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지만 둘을 맞추면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영양학자들은 이걸 단백질 상호 보완이라고 부릅니다. 밥 짓는 방법은 간단해요. 현미 2컵, 렌틸콩 1컵 비율로 섞으세요. 전날 밤에 물에 담가두고요. 아침에 압력솥에 넣고 평소보다 물을 1컵 더 넣어서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배도 오래 부르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요. 일석사조죠. 세 번째 조합. 들깨가루 우유. 들깨의 오메가3는 기름에 녹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두유의 지방이 들깨를 몸속 깊이 데려다 줍니다. 만약 들깨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장을 그냥 통과해서 빠져나갑니다. 너무 아깝죠? 하지만 우유와 함께 마시면 우유 속 지방이 오메가3를 감싸서 세포 속까지 배달해 줍니다. 비율을 들어볼게요. 오메가3는 비에 젖으면 안 되는 중요한 서류예요. 우유는 방수 가방이고요. 방수 가방에 서류를 넣어야 비를 맞아도 안전하게 도착하잖아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들깨를 우유와 함께 먹은 사람과 물과 함께 먹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우유 그룹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았대요.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 1컵에 들깨가루 2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세요.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유가 불편하신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좋은 조합을 알았으니 이제 나쁜 조합도 알아야겠죠? 이거 모르고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 새우를 튀김으로 먹기. 새우튀김, 새우강정 정말 맛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뜨거운 기름이 새우 속 좋은 성분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빨간 색소 아스타잔틴은 뜨거운 기름에서 거의 다 사라져요. 게다가 튀긴 음식의 기름은 나쁜 기름으로 변해요. 이게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근육을 만들려고 먹는 게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꼴이 되는 거죠. 대신 이렇게 하세요. 삶거나 찌거나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살짝 볶으세요. 맛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 렌틸콩을 짜고 달게 조리기. 렌틸콩 조림 맛있죠? 간장 팍팍 넣고 설탕도 넉넉히 넣고 졸여서 달짝지근하게.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렌틸콩의 장점이 다 사라집니다. 첫째, 설탕을 많이 넣으면 렌틸콩의 혈당 조절 기능이 없어져요. 렌틸콩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이유는 섬유질 때문인데 설탕을 넣으면 그게 상쇄되거든요. 둘째, 소금을 많이 넣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나트륨이 칼슘을 손잡고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셋째, 짜게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콩팥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라 더 조심하셔야 해요. 렌틸콩은 담백하게 드세요. 천일염 약간, 들기름 한 숟가락, 마늘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 식사 직후 커피 마시기.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너무 좋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근육을 망치고 있어요.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철분, 칼슘, 아연 같은 귀한 성분들과 꽁꽁 결합해 버려요. 그러면 그 성분들이 몸속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가 6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칼슘은 40%, 아연은 50%가 줄어들고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오고,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못 만들어져요. 그럼 커피를 언제 마셔야 할까요? 식후 최소 1시간 후에 드세요. 아침 8시에 밥 드셨으면 커피는 9시 반 이후에요. 이렇게 하면 탄닌의 나쁜 영향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 드시고 바로 커피 마시지 않으셨나요? 내일부터는 1시간 기다렸다가 드셔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론만 들으시느라 머리가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2주 실천 로드맵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주는 단백질을 당장 왕창 먹기보다 몸을 깨끗이 하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땅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트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염증이 가득하고 소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단백질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기상 직후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이게 잠자고 있던 장을 깨워줍니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아침 식사 기상 30분 후 들깨 우유를 드세요. 커피 들깨 가루 2스푼, 따뜻한 저지방 우유 한 컵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면서 드세요. 이걸 공복에 드시면 장이 깨끗해지고 몸속 염증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2, 3일만 해도 아침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고 하세요. 점심 식사 12시 1시 사이 현미 2, 렌틸콩 1 비율로 지은 밥 한 공기. 여기에 신선한 채소 반찬을 곁들이세요. 나물 하나 시금치, 콩나물, 숙주 등 생채소, 김치, 국은 된장찌개나 미역국이 좋습니다. 단, 간은 평소의 절반만 하세요. 처음엔 싱거워도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져요. 저녁 식사, 새우 요리 하나만 추가하세요. 월, 수, 금 새우 브로콜리 볶음, 화, 목, 토 새우찜 또는 새우무국. 일요일, 새우죽, 새우는 손바닥 반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물을 1.5리터 정도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2시간마다 반 컵씩 조금씩 나눠 드세요. 물병을 식탁 위에 놓아두시면 자주 보여서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 30분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밖에 나가기 힘드시면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이게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가 돼요. 주의사항, 커피는 식후 1시간 이후에만 드세요. 술은 2주 동안만큼은 참으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근육은 자는 동안 만들어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진다. 속이 가볍고 개운하다. 손발 붓기가 줄어든다. 계단 오를 때 조금 덜 힘들다. 2주차, 근육 만들기 본격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만들 차례입니다. 1주차에 몸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단백질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아침 식사 들깨우유는 계속 유지하되 여기에 단백질을 추가합니다. 흰죽 한 그릇에 들깨가루 1스푼, 다진 새우 한 줌 또는 닭고기, 계란 반숙 1개. 죽은 소화가 제일 잘 됩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밥보다 30% 더 높아요. 점심 식사, 렌틸콩밥은 그대로 유지. 여기에 채소를 듬뿍 늘리세요. 샐러드 한 접시, 토마토, 오이, 양상추, 양파, 들기름 드레싱을 뿌려서 단백질 반찬 하나 추가. 두부구이 손바닥만큼, 계란찜 계란 2개, 생선구이 손바닥만큼. 저녁 식사. 이제 새우가 주인공이 됩니다. 저녁 한 끼의 3분의 1은 새우가 차지하도록 하세요. 새우 브로콜리 볶음, 순두부 새우찌개, 새우전. 이제 운동 시간을 20분으로 늘리세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기, 또는 집에서 스쿼트 10개 의자 잡고 천천히, 또는 계단 오르내리기 2층 정도.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많이 차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말하면서 걸을 수 있는 속도가 딱 좋아요. 수면, 밤 10시 반에는 불을 끄세요. 근육은 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2주가 지나면 이런 변화들을 확인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의자에서 팔 안 짚고 일어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 계단 3층 올라가도 숨이 덜 찬다. 식후에 속이 편하다. 손발 붓기가 많이 줄었다. 팔뚝을 만졌을 때 예전보다 단단하다. 방귀 냄새가 덜 지독하다. 변 색깔이 건강해 보인다. 이 중 5개 이상 체크되면 대성공입니다. 계속 이어가세요. 4개 이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커피를 식후 바로 마시지 않았나? 새우를 튀겨 먹지 않았나? 렌틸콩을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았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새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우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새우 대신 흰살 생선 대구, 동태, 가자미 또는 닭가슴살 또는 계란. 효과는 비슷합니다.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소변에 담백이 나오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 식단을 바꾸면 혈압이나 혈당이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렌틸콩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제가 식단을 바꾸려고 하는데 약 조절이 필요할까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 들깨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갑상선약을 드신다면 들깨는 약 먹고 4시간 후에 드세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많아요. 이게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 건강한 1년 후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스르륵 일어나요. 팔을 안 짚어도 됩니다.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옷 입습니다. 허리 굽혀서 양말 신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부엌에 가서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서서 요리하는데 다리가 전혀 안 아파요. 아침 먹고 운동화 끈 묶고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 걸어요. 숨도 안 차고 다리도 안 아프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오후에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저녁에는 손주 봐주고 밤에는 남편과 함께 TV 봅니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나 요즘 건강하네. 웃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두 번째 그림, 아픈 1년 후 아침 6시 간병인이 방문을 엽니다. 어머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요. 간병인이 팔을 잡아 끌어올려 줍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화장실로 갑니다. 스스로는 못 가요. 아침밥은 누군가 떠먹여 줍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숟가락을 못 들거든요. 온종일 침대나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TV만 보다가 하루가 갑니다. 딸이 저녁에 들릅니다. 엄마, 내일은 못 와. 미안해. 문이 닫힙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의 1명은 거동이 불편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2명의 1명으로 늘어나고요. 왜일까요? 근육이 없어서입니다. 근육만 있으면 80세에도 90세에도 혼자서 밥 해먹고 혼자서 걷고 혼자서 화장실 가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오늘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뭐 드실 건가요? 내일 아침 뭐 드실 건가요? 새우 한 줌, 렌틸콩 한 숟가락, 들깨가루 한 스푼.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1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분이 넘는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건강해지고 싶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래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남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뇌는 신기해요. 글로 쓰는 순간 아, 나 진짜 해야 하는구나 라고 각인됩니다. 그리고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려요.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요즘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시는 친구, 계단 오르기 힘들어 하시는 언니, 자꾸 넘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동생, 요양원 가기 싫다고 우시는 어머니.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는데 10초면 됩니다. 그 10초가 누군가의 10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히 제 영상을 받아보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내 건강을 지키겠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내 다리로 걷겠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하게 늙어갑시다. 아프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끝까지 2다리로 씩씩하게 걸어다니면서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